내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라. I 힐티는 태어날 때부터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고 말했는데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일이 좋아서 시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일보다는 아무래도 놀거나 쉬는 쪽으로 마음이 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싫은 것이라고 마다해서는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종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좋아할 정도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면 거기서 그쳐도 상관없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족을 취해서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서 누군가 혼자 경제적 부담을 전부 짊어질 필요는 없다지만 그렇다고 결혼 전 체험 혼자 먹고 쓸 것만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신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마음에 짐으로 작용하는 한편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져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놀랍도록 다른 사실이 눈에 띈다. 사람은 자기만 건사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에서든 최선을 발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선을 다하거나 때로는 없는 힘까지 끌어내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럭저럭 굴러갈 때가 많기 때문이 다 그리다 보니 이것으로 충분해라든지 이 정도가 아마 내 능력의 한계인가 보다 하며 뭐든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사랑하는 가족들 여럿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랬다고 생각하면 혹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회사 일이 너무 힘들 거냐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그렇게 쉽게 사표를 던지지 못한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운이라도 좋아서 새로운 직장에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싫든 좋든 그 일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힐티는 또 이런 말을 했다. 근면은 감정적인 나태보다 한층 더 강한 동기가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낮은 수준의 동기는 욕정, 특히 명예심이나 탐욕,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등이다. 높은 수준의 동기는 일 그 자체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책임감이다. 이 일 가운데 높은 수준의 동기는 오래 지속되는 성질이 있는데 꼭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패한 후 질려서 싫어진다거나 성공한 후 만족감을 얻어도 열정이 식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며 더욱이 이 일 자체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러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만을 위한 일이라면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시점에서 의욕이 꺾이기 쉽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 시련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한 분야에서 일을 해야 진정한 창의력이 발휘된다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쉽고 단순한 일부터 30분만 투자하라. 원가 시작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꾸물거리면서 좀처럼 일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되도록 뒤로 미루려고 한다. 무슨 일이든 마감 시간이 있으므로 막바지에 다다르면 마무리틀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일 처리를 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만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맡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한다. 처리를 꾸물꾸물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라는 딱지가 부를 수도 있다. 이와 다르게 너무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아예 일에 착수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의 이유로 꾸물거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아무래도 뒤로 미뤄지기 쉽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꾸물거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시시하게 생각되거나 혹은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어서 선뜻 덤벼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이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꾸물거리는 사람이 한되고 싶지 않다면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일단 착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고 일에도 속도가 붙는다. 그런데 또 꾸물거리는 사람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일수록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마음을 심하게 짓눌러서 막상 일은 하지는 못하고 쓸데없이 덤벙거리기만 한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의욕을 잃고 말아서 시간만 질질 끌게 되므로 좀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이 덩달아 늦어지고 만다.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도저히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일단 가장 쉽고 단순한 일을 찾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일하기 좋은 상태로 몸이 풀리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욕이 조금 솟아났을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에 착수하면 된다. 갑자기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여기저기 쑤시는 것처럼 머리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머리에 준비 운동을 시킨다는 자세로 각자 나름대로 요령을 궁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이 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의 벽돌공은 이렇다 없이 그남 그날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때문에 두 벽돌공은 평생코 맞은 것이다. 한편 자신의 목표를 신명하게 그리고 있는 세 번째 벽돌공은 결코 벽돌 꿈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할 것이 틀림없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복은 존재한다. 반드시 세우는 습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동서고금을 통한 발명, 과학적인 발견, 기술 개발 사업 동점이 있다. 그것은 그 발명과 발견을 한 사람들이 명확한 것이다.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었다. 우리 인생에 있어 목표 설정은 한다. 톱세일즈라고 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상을 더올 매상의 상승만을 외쳐서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 상세한 숫자와 마감일을 엄밀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강한 힘이 솟아나서 잇따라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일이 박도에서는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하나에서 별까지 이 정도면 완벽하다는 시점에서 시작하려면 언제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느 철학자가 쓴 철학적 인간학에 나오는 한 구절로서 요리조리 변명을 하여 좀처럼 행동을 개시하려 들지 않는 사람을 질타하는 말이다. 사업의 경영자, 셀러리맨, 교육자, 과학자, 기술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등 세상에는 각종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의 사람이든 간에 다음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성공자의 그룹이며 또 한 그룹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동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자들은 모두 행동이 적극적인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 즉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역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소극적이다. 이것의 차이는 정말로 결정적이다. 소극적인 그룹의 사람들은 여러모로 변명을 둘러대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새로운 약진을 도모하려 들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이다. 아직은 완벽하다 할 만큼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변명을 하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는 데 명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가정하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자신도 당황할 것이다. 그럴 때 적극적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대기 시작한다. 하여간 그 산더미 같은 서류 전부를 한 번에 모두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원활하게 풀려가며 척척해치우게 되는 것이다.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과의 차이. 적극적인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의 차이는 모든 행동에서 나타난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부산물로 신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나아가서 고수익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약간의 실패를 맛보기만 하여도 곧 변명을 둘러댈 구실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는 비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변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수하게 들어주도록 하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은 결코 나약한 변명을 하지 않길 바란다. 변경을 들어주어라. 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변명하지 말라. 는 개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 대 그러나 남들에게는 엄격하지 않게라는 자세의 표출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인간이란 이와 같은 플러스 사고를 지닌 사람이 아닐까. 진평. 중요한 일은 가장 능률적인 때에 처리하는 습관. 인간의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3시일 수도 있고 5시 혹은 6시일 수도 있다. 또한 밤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늦은 밤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10시라든지 3시가 가장 좋다는 설은 일반적인 셀러리맨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기상 시간에서 유도된 것이리라. 하여간 같은 하루 중에도 두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가장 능률적인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투리 시간대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예를 들자면 서류 정리라. 그리고 자신이 가장 능률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 생각한다.